기회생 돼지띠 여러분,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강력한 기운이 밀려드는 해는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운도 함께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불기운인 병화가 여러분의 타고난 기토를 살려주는 화생토의 상생 기운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른 땅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그 안에 숨어있던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가정을 지키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는 걱정만 쌓여갔다면 이번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6년에 여러분이 꼭 챙겨야 할 행운의 숫자와 색깔과 방위는 물론이고 월별로 주목해야 할 시기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에는 777Hz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굳이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틀어두기만 하셔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면 실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월 올라오는 운세와 재물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회생 돼지띠의 2026년 대반전 운세를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는 천간이 병화이고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지지가 오화입니다.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불의 기운이 가득한 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생의 천간은 기토입니다. 오행에서 불은 흙을 만들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화생토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따뜻한 불기운이 여러분의 기토를 살찌우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상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을 지나 봄 햇살이 대지를 녹여주듯이 2026년의 병화가 여러분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기회생의 지지인 해수와 병오년의 지지인 오화가 만나면 수화기제라는 특별한 조합이 형성됩니다. 물과 불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조화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일이 풀려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생과 조화의 기운이 작동하는 해에는 주변에서 귀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쪽 방향에서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니 남쪽에 사는 지인이나 남쪽 지역에서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68세라는 나이에 이런 강한 상생의 기운을 받는 것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운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이 좋은 기운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운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금전운과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6년은 기회생에게 재물의 문이 열리는 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생토의 기운이 재물 영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명리학에서 토가 튼튼해지면 그 안에 금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흙이 비옥해야 보물이 묻힐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026년 병화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기토를 살찌워주기 때문에 재물을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해의 재물운은 한 방에 큰 돈이 들어오는 성격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조금씩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큰 투자에 무리하게 뛰어드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저축이나 적금 같은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생의 해에 안정적인 재테크를 선택한 분들이 연말에 예상보다 큰 결실을 거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올해만큼은 본인의 노후 자금을 먼저 챙기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쓰셨으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재물을 모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녀에게도 짐을 덜어주는 진짜 사랑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 오래전에 잊고 있던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인데 이 부분이 올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재물운이 좋아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68세라는 나이에서 건강은 그 자체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하늘과 땅 모두 화기가 강한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한 불기운이 기해생의 수기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행에서 수는 신장과 방광 그리고 혈액순환과 관련이 깊습니다. 화기가 과도하게 수기를 누르면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올 수 있고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기가 강한 해에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시고 평소와 다른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기가 강하면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여름철 탈수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충분히 드시고 너무 뜨겁거나 매운 음식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무리한 등산이나 격렬한 활동보다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이 가장 적합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걷기야말로 68세의 가장 좋은 건강 비결입니다. 특히 아침 산책 시에 맨발로 잔디밭을 걸으면 토의 기운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어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좋은 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올해 어떻게 흘러갈까요? 2026년 기해생의 대인관계와 가정운은 한마디로 따뜻한 회복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화는 밝고 환한 불의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환하게 비춰주면서 그동안 소원해졌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다 보면 서로에게 무심해지기 쉬운데 올해는 작은 관심과 표현이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오랜만에 외식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가정에 화기애애한 기운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승진이나 사업성과 혹은 손주와 관련된 경사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귀인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서 뜻밖의 도움을 주는 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 연락이 뜸했던 친구나 형제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한 통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명리학에서 해수는 지혜와 포용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병화의 밝은 에너지와 만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주는 힘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오래된 친구가 진짜 재산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때입니다. 올해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면 그 인연이 재물과 건강의 복까지 함께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운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2026년 기해생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행운의 요소와 피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숫자는 3과 8 그리고 16입니다. 3은 병화의 생수로서 새로운 시작과 활력을 의미하고 8은
토의 완성수로서 안정과 결실을 상징합니다. 16은 수화기제의 조화를 담고 있어 올해 기해생에게 특히 강한 에너지를 줍니다. 로또를 구매하실 때나 중요한 날짜를 정하실 때 이 숫자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숫자는 4와 9입니다. 4는 금의 수로서 올해 과도한 화기와 충돌하여 불안정한 기운을 만들고 9는 과잉된 화기를 더 부추기는 수이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색깔은 노란색과 갈색 계열입니다. 이 색들은 토의 기운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지갑이나 평소 자주 입는 옷에 이 색상을 활용하시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검정색을 보조 색상으로 함께 쓰시면 수기를 보충하여 오행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색깔은 흰색과 은색입니다. 금기운을 가진 이 색들이 올해의 화기와 부딪혀서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방위는 남쪽과 중앙입니다. 집안에서 남쪽 방향에 노란색 소품을 놓거나 현관에 갈색 계열의 매트를 깔아두시면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치워야 할 물건도 있습니다. 깨진 거울이나 멈춘 시계 그리고 오래되어 녹슨 금속 장식품은 기운의 흐름을 막는 대표적인 물건이므로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운세를 알았다면 이제 월별로 어떤 흐름이 펼쳐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한 해 안에서도 달마다 기운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반기를 보겠습니다. 1월과 2월은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있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준비와 계획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도 마음도 천천히 워밍업하는 시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 인월은 목의 기운이 화를 도와주면서 여러분의 토까지 연결되는 상생의 연쇄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올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3월이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4월과 5월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데 특히 대인관계에서 귀인을 만날 확률이 높은 달이니 모임이나 만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월, 5월은 올해의 핵심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오년의 5화와 6월의 5화가 겹치면서 화기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재물운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달이지만 동시에 건강관리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달에는 과로를 피하고 수분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반기로 넘어가면 7월과 8월에는 금기운이 들어오면서 재물이 구체적인 형태로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실질적인 수입 증가나 예상치 못한 경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9월과 10월은 안정기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다지는 시기입니다. 11월과 12월은 수기가 강해지면서 기해생 본연의 기운이 회복되는 달이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월별 흐름을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 2026년을 훨씬 지혜롭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6년 병오년 기해생 돼지띠의 운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병화가 기토를 생해주는 화생토 상생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하여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해입니다. 재물로는 큰 투기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니 눈과 귀를 항상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화기가 강한 만큼 심혈관과 혈압 관리에 신경 쓰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배우자와의 소통과 오래된 인연의 회복이 복을 불러오며 귀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운의 숫자 3과 8과 16 그리고 노란색과 갈색 계열의 색상을 일상에서 활용하시고 남쪽 방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3월과 6월 그리고 7월과 8월이 올해의 핵심 달이니
이 시기에 중요한 계획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댓글에 2026년 소망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모이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월 여러분의 띠에 맞는 운세와 개운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독이 아니라 매달 복을 미리 챙기는 습관입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1959년 기해생 돼지띠, 여러분 68년 인생의 지혜와 경험 위에 2026년 병오년의 따뜻한 기운이 더해져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